며느리와 시어머니는 원래부터 싸울 수밖에 없는 운명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한 걸음씩 서로를 들여다보면 알게 됩니다. 결혼은 두 사람이 만나 함께 걷기 시작하는 일이다. 그러나 현실은 두 집안이 서로의 가족이 되는 순간이기도 하다. 오늘 우리는 그 길의 시작을 함께 마주한 특히 한국의 전통적인 가족 문화 속에서 며느리로 산다는 것은 단순히 한 남자의 아내가 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집안의 일손이자 안녕하세요를 대신하는 이번 김장은 며느리 손이 제일 크다니까, 그렇지? 응, 아주 잘 버무렸어. 장모님도 깜짝 놀라실 거야. 저는 그러니까 내년에는 더 많이 담그자고. 그래.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수진도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했지만 시댁 문화 속에서 점점 자신을 잃어갔습니다. 참고 또 참았지만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 전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요. 네 마음 알아. 그런데 난 어머니도 힘드셨죠? 아버님 떠나시고 혼자 며느리 받아들이는 거. 미안하다. 너한테 내 서운함만 쏟았어. 우리 이제 좀 어리게 어머님도 왜 그렇게 걱정하셨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저도 가은이 낳고 나니까 매일 무섭더라고요. 내가 그때 말이 좀 거칠었지. 미안하다. 며느리의 반란이 시어머니의 눈물을 바꿨다. 결혼은 두 사람의 만남이지만 현실은 두 집안의 결합입니다. 특히 한국의 전통적인 가족 문화 속에서 며느리로 산다는 것은 단순히 한 남자의 아내가 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시댁의 일원이 되어야 하고 때로는 자신의 목소리를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수진도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했지만 시댁 문화 속에서 점점 자신을 잃어갔습니다. 참고 또 참았지만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며느리의 작은 반란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 반란의 끝에서 그녀가 발견한 것은 분노가 아니라 이해였고 갈등이 아니라 화해였습니다. 시어머니에게도 숨겨진 아픔이 있었으니까요. 지금부터 수진과 영자 두 여인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 서로 다른 세대의 여성들이 어떻게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는지 그 진솔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아침 6시, 수지는 알람보다 먼저 눈을 뜬다. 결혼 3년 차, 31살의 그녀는 이제 알람 없이도 정확히 이 시간에 일어난다. 몸이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용히 일어나 세수를 하고 부엌으로 향한다. 시어머니 영자가 일어나기 전에 아침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꺼내 놓는다. 김치찌개 냄새가 집안에 퍼질 즈음 시어머니의 방문이 열린다. 수진아, 일어났니? 네, 어머님. 곧 아침 준비 끝나요. 영자는 식탁에 앉으며 반찬들을 하나하나 확인한다. 오이 무침이 좀 싱거운 것 같은데. 죄송해요. 다음엔 간 더 맞출게요. 남편 민수가 출근 준비를 하며 거실로 나온다. 다녀올게요. 밥은 회사에서 먹을게. 민수는 아침도 먹지 않고 서둘러 나간다. 수지는 그런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한숨을 쉰다. 요즘 민수는 늘 바쁘다. 집안일에는 관심도 없고 시어머니와 자신 사이에서도 늘 중립을 지킨다. 아침을 먹으며 영자가 말한다. 수진아, 오늘 집안 대청소 좀 하자. 다음 주에 제사가 있잖니? 네, 어머님. 그리고 시장도 좀 봐와야겠어. 제사 음식 장 봐야지. 제가 갈게요. 아니야. 내가 직접 봐야 제대로 살 수 있어. 영자의 말투에는 며느리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뉘앙스가 담겨 있다. 식사 후 설거지를 하며 수지는 생각한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결혼 전에는 직장도 다녔고 친구들도 자주 만났다. 하지만 결혼 후 시댁과 함께 살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다. 친구들과의 약속도 시어머니 눈치를 봐야 하고 외출도 자유롭지 않다. 오후가 되자 수지는 대청소를 시작한다. 거실, 방, 화장실까지 구석구석 닦고 또 닦는다. 영자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며 가끔 지시를 한다. 수진아, 창문도 닦아? 네. 베란다 정리도 해? 네. 수지는 묵묵히 일한다. 말대꾸하면 시어머니 기분만 상할 뿐이다. 저녁이 되어 민수가 퇴근한다. 수진아, 저녁 먹자. 응. 곧 차릴게. 저녁 식탁에서도 영자의 잔소리는 계속된다. 민수야, 회사는 어때? 괜찮아요, 어머니. 요즘 승진 이야기는 없고? 아직이요. 열심히 해야지. 집안 가장인데.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밥을 먹는다. 식사 후 수진이 설거지를 하는데 친정 엄마에게서 전화가 온다. 수진아, 잘 지내니? 응.
엄마 잘 지내. 시댁에서 힘든 거 없어? 없어. 괜찮아. 수지는 거짓말을 한다. 친정 부모님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다. 전화를 끊고 나서 수지는 싱크대에 기대어 한숨을 쉰다. 눈물이 날 것 같지만 참는다. 울면 안 된다. 시어머니가 볼지 모른다. 밤이 되어 방으로 들어간다. 민수는 이미 자고 있다. 피곤해서일까? 아니면 아내와 대화하기 싫어서일까? 수지는 조용히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본다. 내 인생은 어디로 간 걸까?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 질문만 있을 뿐 답은 없다. 일주일 후 제사 준비가 시작되었다. 영자는 아침부터 수진을 불러 지시를 내린다. 수진아, 오늘은 제사 음식 만들 거야. 네, 어머님. 뭘 준비할까요? 일단 전부터 부쳐야지. 그리고 나물도 무치고 탕도 끓여야 해.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일을 시작한다. 하지만 문제는 영자가 모든 걸 직접 지시한다는 것이었다. 그렇게 썰면 안 돼. 이렇게 썰어야지. 파전은 좀 더 얇게 부쳐. 아니, 그게 아니라. 수지는 자신의 방식대로 하려고 하지만 영자는 계속 간섭한다. 마치 수진을 믿지 못하는 것처럼. 오후가 되자 수진의 친정 어머니가 도와주러 왔다. 어머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수진 엄마가 앞치마를 두르며 말한다. 하지만 영자는 냉담하게 대답한다. 됐어요, 사돈. 우리끼리 할게요. 그래도 제사 준비가 많은데. 괜찮아요. 앉아 계세요. 수진은 엄마가 서운해하는 표정을 본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다. 시어머니가 원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겠는가. 결국 수진 엄마는 거실에 앉아 TV만 보다가 일찍 집으로 돌아간다. 수지는 엄마를 배웅하며 미안한 마음이 든다. 저녁이 되어 제사 음식이 거의 완성되었다. 하지만 영자는 만족하지 않는다. 이 나물은 간이 안 맞네. 어머님, 제가 다시 맞출게요. 됐어. 내가 할게. 영자는 수진을 밀어내고 직접 나물을 다시 무친다. 수지는 한쪽에 서서 지켜볼 수밖에 없다. 제사 당일 시댁 친척들이 모였다. 수지는 음식을 나르고 상을 차리고 손님들을 접대한다. 하지만 아무도 수진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 당연한 것처럼 여긴다. 며느리니까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제사가 끝나고 음복을 할 때 한 친척이 말한다. 영자씨, 며느리가 참 잘하네요. 그럼요. 제가 잘 가르쳤죠. 영자의 대답에 수지는 마음이 불편하다. 마치 자신이 영자의 작품인 것처럼 느껴진다. 수지는 조용히 자리를 떠나 부엌으로 간다. 설거지를 하며 수지는 울고 싶었다. 하루 종일 일했는데 아무도 고맙다고 하지 않는다. 친정엄마는 쫓겨나듯 돌아갔고 남편은 친척들과 얘기하느라 바쁘다. 수지는 혼자 설거지를 한다. 손이 시리고 허리가 아프다. 밤늦게 집에 돌아온 민수에게 수진이 말한다. 여보, 오늘 너무 힘들었어. 수고했어. 그래도 잘 끝났잖아. 그게 아니라 어머님이 너무 간섭하시고 우리 엄마한테도 서운하게 하시고 엄마가 원래 그래. 이해해줘. 민수는 아내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 수지는 더 이상 말하지 않는다.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그날 밤 수지는 혼자 조용히 운다. 이불을 덮고 소리 없이 운다. 결혼이 이렇게 힘든 줄 몰랐다.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하게 살 줄 알았는데 현실은 달랐다. 제사가 끝나고 며칠 후 수지는 작은 결심을 한다.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로 한 것이다. 집에만 있으면 숨이 막힐 것 같았다. 적어도 몇 시간이라도 밖에 나가서 일하고 싶었다. 카페 아르바이트 면접을 보고 합격했다. 어머님, 제가 아르바이트를 좀 하려고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한다. 뭐, 아르바이트? 영자의 표정이 굳는다. 네.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해서요. 너 시집온 며느리가 무슨 아르바이트야. 남들이 뭐라고 하겠어. 하지만 안 돼. 집안일이나 제대로 해. 수지는 할 말을 잃는다. 자기 돈을 벌고 싶은데 그것조차 허락되지 않는다. 여보, 내가 아르바이트 하면 안 돼? 민수에게 물어본다. 엄마가 싫어하시잖아. 왜 굳이 하려고 해? 나도 내 돈이 필요해. 용돈만으로는 부족해. 용돈이 부족하면 말해. 내가 더 줄게. 하지만 수진이 원하는 건 남편의 용돈이 아니다. 자신이 번 돈으로 자유롭게 쓰고 싶은 것이다. 결국 아르바이트는 시작도 못하고 포기해야 했다. 수지는 카페에 전화해서 사정을 설명하고 취소한다. 전화를 끊고 나서 허탈함이 밀려온다. 그뿐만이 아니다. 수진의 생활비도 점점 통제당한다. 수진아, 이번 달 생활비가 너무 많이 나갔는데? 영자가 가계부를 보며 말한다. 어머님,
제가 필요한 것들 샀어요. 이게 다 필요한 거야? 화장품에 이렇게 많이 쓰고 제 돈으로 산 건데요. 무슨 소리야? 민수 월급으로 사는 거잖아. 수지는 자신이 경제적으로도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다. 남편의 돈으로 생활하니까 시어머니가 간섭하는 것이다. 자기 돈이 없으니 당당할 수도 없다. 수지는 점점 작아진다. 목소리도 존재감도. 어느 날 친구들이 만나자고 연락한다. 오랜만에 만나는 자리였다. 수진아, 이번 주 토요일에 모임 있어. 올 수 있어? 시댁에 말씀드려봐야 할 것 같아. 아직도 허락 받아야 돼? 친구의 말에 수지는 창피했다. 결혼 전에는 자유로웠는데 이제는 모든 게 통제당한다. 결국 모임도 가지 못했다. 영자가 주말에는 집안일이 많으니까 집에 있어라고 했기 때문이다. 친구들에게 미안하다고 문자를 보내고 수지는 주말에도 집에서 청소를 한다. 친구들은 카페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텐데 자신은 여기서 걸레질을 하고 있다. 이러다 내 인생이 완전히 사라지겠어. 수지는 위기감을 느낀다. 이대로는 안 된다.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 시어머니와 맞서 싸울 용기도 없고 남편은 자신의 편이 아니다. 수지는 혼자 고민한다. 밤에 민수에게 다시 말해본다. 여보, 나 정말 힘들어. 왜? 뭐가? 어머님이 너무 간섭하시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친구들도 못 만나고 돈도 마음대로 못 쓰고. 그래도 참아줘. 엄마 성격 알잖아. 언제까지 참아야 돼? 민수는 대답하지 않는다. 수지는 답답하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수지는 결심한다. 이제는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로. 다음 날 아침 영자가 또 지시를 한다. 수진아, 오늘 김장김치 좀 담가야겠어. 어머님, 죄송하지만 오늘은 제가 약속이 있어요. 약속? 무슨 약속? 친구들 만나기로 했어요. 영자의 얼굴이 굳는다. 김장해야 하는데 무슨 친구 만나? 어머님, 저도 제 시간이 필요해요. 김장은 다음에 하면 안 될까요? 뭐라고? 다음에? 영자의 목소리가 높아진다. 시집온 며느리가 시어머니 말을 안 듣겠다는 거야? 안 듣는 게 아니라 제 의견도 좀 들어주셨으면 해요. 수진도 목소리를 낸다. 처음으로 시어머니 앞에서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이다. 어머님 말씀만 따르진 않겠습니다. 저도 제 삶이 있어요. 영자는 충격을 받은 표정이다. 뭐라고?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대드는 게 아니라 제 마음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진의 목소리는 떨리지만 단호하다. 저도 사람이에요. 어머님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영자는 말문이 막힌다. 며느리가 이렇게 나올 줄 몰랐다. 너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정신 똑바로 차렸어요. 그동안 제가 너무 참기만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거예요. 수지는 자신의 말에 스스로 놀란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줄 몰랐다. 저 친구들 만나고 올게요. 수지는 외출 준비를 한다. 영자는 민수에게 전화한다. 민수야, 당장 집에 와. 왜요, 엄마? 내 마누라가 나한테 대들어. 이게 말이 돼? 민수는 당황한다. 회사에서 급히 집으로 돌아온다. 집에는 영자가 화난 표정으로 앉아있고 수지는 없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수진이가 나한테 대들고 나가버렸어. 수진이가요? 그래, 자기 삶이 있다나 뭐라나 내 말을 안 듣겠대. 민수는 난감하다. 어머니 편을 들자니 아내가 섭섭하고 아내 편을 들자니 어머니가 화날 것이다. 저녁에 수진이 돌아온다. 민수가 기다리고 있다가 말한다. 수진아, 엄마한테 왜 그렇게 말했어? 나 잘못한 거 없어. 하지만 엄마 기분이 안 좋으시잖아. 여보는 내 기분은 생각 안 해? 수진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담겨 있다. 나도 힘들어. 엄마랑 너 사이에서. 그럼 내 편을 들어줘. 난 당신 아내잖아. 민수는 대답하지 못한다. 수진은 실망한다. 결국 남편도 자신의 편이 아니다. 수진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는다. 민수는 거실에 남아 한숨을 쉰다. 그날 밤 영자는 잠을 이루지 못한다. 며느리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돈다. 저도 사람이에요. 어머님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그 말이 마음에 걸린다. 혹시 내가 잘못한 걸까? 하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대드는 게 말이 되냐고. 며칠 동안 집안 분위기는 차갑다. 수진과 영자는 서로 말을 하지 않는다. 민수는 양쪽 눈치를 보며 조용히 지낸다. 식사 시간도 어색하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고 밥만 먹는다. 수진은 더 이상 시어머니 눈치를 보지 않는다. 필요한 말만 하고 자기 할 일만 한다. 어느 날 밤 영자는 혼자 과거를 떠올린다. 자신도 젊은 시절 시어머니 밑에서 힘들게 살았다. 그때는 말 한마디 못하고 참기만 했다. 시어머니의 잔소리,
고된 집안일, 인정받지 못하는 서러움, 모든 게 힘들었다. 나는 시어머니보다는 낫게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영자는 자신이 며느리 때 당했던 것보다는 수진을 덜 혹독하게 대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할까? 자신의 기준이 잘못된 건 아닐까? 영자는 혼란스럽다. 영자의 시어머니는 정말 무서웠다. 밥을 조금만 서리켜도 화를 냈고 청소를 조금만 소홀히 해도 구박했다. 영자는 그 시절 눈물로 살았다. 남편도 어머니 편이었고 친정에 하소연하면 참고 살아라는 말만 들었다. 그래서 영자는 혼자 모든 걸 견뎠다. 그래, 나는 수진이한테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어. 나보다는 훨씬 나은 시어머니야. 영자는 스스로를 정당화한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하다. 수진의 말이 계속 떠오른다. 저도 사람이에요. 그 말이 가슴에 박힌다. 다음 날 아침 영자는 수진에게 말을 걸어본다. 수진아, 네 어머님, 요즘 내가 많이 힘들었니? 영자의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다. 부드럽다. 수진은 놀란다. 내가 너무 심하게 한 거 아니었을까 싶어서. 수진은 시어머니의 변화를 느낀다. 하지만 선뜻 대답하지 못한다. 진심인지 확신이 서지 않기 때문이다. 괜찮아요. 아니야. 솔직하게 말해봐. 내가 뭘 잘못했는지. 영자의 눈빛이 진지하다. 수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연다. 어머님, 제가 힘들었던 건 제 의견을 들어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내 의견? 네. 전 어머님의 도구가 아니라 사람이에요. 제 생각과 감정이 있어요. 근데 어머님은 늘 일방적으로 지시만 하셨어요. 영자는 며느리의 말을 듣고 생각에 잠긴다. 자신도 며느리 때 똑같은 마음이었다. 시어머니가 자신을 사람이 아니라 일꾼처럼 대했을 때 얼마나 서러웠는지. 근데 자신도 수진에게 똑같이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제가 아르바이트 하고 싶을 때도 친구 만나고 싶을 때도 어머님은 안 된다고만 하셨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린다. 저도 제 삶이 필요해요. 결혼했다고 해서 제가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영자는 할 말이 없다. 수진의 말이 맞기 때문이다. 미안하다. 영자가 조용히 말한다. 수진은 귀를 의심한다. 시어머니가 사과를 하다니. 내가 너를 너무 몰라줬구나. 영자의 목소리가 떨린다. 나도 며느리 때 똑같이 힘들었는데 그걸 잊고 살았나 봐.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인다. 하지만 한 번의 대화로 모든 게 해결되지는 않는다. 며칠 후 시댁 가족 모임이 있었다.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 수진과 영자 사이에 작은 말싸움이 생긴다. 수진아, 음식 좀 더 가져와. 네. 수진이 주방으로 가려는데 한 친척이 말한다. 요즘 며느리들은 참 편하게 사네. 뭐가 편한가요? 수진이 반문한다. 옛날에는 며느리가 진짜 고생했는데 요즘은 시어머니들이 너무 잘해주시잖아. 그게 편한 건가요? 수진의 목소리가 차갑다. 며느리도 사람인데 당연히 존중받아야죠. 친척들이 술렁인다. 어머, 요즘 며느리들 봐라. 말대답도 잘하네. 영자의 얼굴이 붉어진다. 친척들 앞에서 며느리가 이렇게 나오니 체면이 구겨진다. 수진아, 그만해. 영자가 낮은 목소리로 말한다. 어머님, 저는 잘못한 말 안 했어요. 분위기가 얼어붙는다. 민수가 급히 수진을 데리고 밖으로 나간다. 수진아, 왜 그래? 친척들 앞에서 난 틀린 말 안 했어. 며느리도 존중받아야 한다고 했을 뿐이야. 그래도 분위기 파악 좀 하지. 난 이제 눈치 안 볼 거야.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이 무겁다. 영자는 화가 나 있고 민수는 난감하고 수진은 답답하다. 집에 도착해서 영자가 폭발한다. 수진아, 너 오늘 나한테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어머님도 심하셨잖아요. 내가 뭘 어떻게 했는데? 어머님은 친척들 앞에서 절 깎아내리셨어요. 며느리가 편하게 산다고. 나는 그런 말 안 했어. 안 하셨어도 그냥 넘어가셨잖아요. 저를 지켜주지 않으셨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린다. 그럼 따로 살자. 나도 이렇게는 못 살겠어. 그 말에 모두가 얼어붙는다. 뭐라고? 영자가 물었다. 분가하고 싶어요. 여보랑 저랑 따로 살고 싶어요. 민수가 당황한다. 수진아, 갑자기 무슨 소리야? 갑자기가 아니야. 나 진짜 힘들어. 이러다 미칠 것 같아. 수진이 울먹인다. 영자도 울컥한다. 그래, 따로 살아. 나도 이런 며느리 처음 봤어. 수진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는다. 영자도 자기 방으로 들어간다. 민수는 거실에 혼자 남아 머리를 싸맨다. 집안이 완전히 갈라섰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은 친정에 전화한다. 엄마, 나 집에 좀 갈게. 왜? 무슨 일 있어? 설명은 나중에 할게. 일단 좀 이따 갈게. 수진은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간다. 민수는 말리지 못한다. 영자는 방에서 나오지도 않는다. 친정에 도착한 수진은 엄마 품에 안겨온다. 엄마, 나 정말 힘들었어. 무슨 일이야? 수지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털어놓는다. 시어머니의 간섭, 자유 없는 생활, 남편의 무관심, 모든 걸 이야기한다. 수진 엄마는 딸을 안아주며 말한다. 수진아,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몰라. 뭐? 내가 참기만 하면 상대방은 괜찮은 줄 알아. 내 마음을 표현해야 해. 그래서 말했는데 이렇게 됐잖아. 그래도 말한 게 잘한 거야. 이제라도 엄마는 어땠어? 시집살이 할 때 나도 힘들었지. 하지만 말 못하고 참기만 했어. 그게 후회돼. 수진 엄마의 눈에 눈물이 고인다. 너는 나처럼 살지 마. 내 목소리를 내. 그게 너를 지키는 거야. 수진은 엄마의 말에 힘을 얻는다. 며칠 후 수진은 영자에게 문자를 보낸다. 길고 진솔한 문자였다. 어머님, 그동안 제 마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했던 것 같아 이렇게 글로 남깁니다. 저는 어머님을 미워하지 않아요. 다만 존중받고 싶었을 뿐이에요. 저도 사람이고 감정이 있고 삶이 있어요. 같이 살고 싶어서 참았던 거예요. 하지만 참는 것만이 답은 아니더라고요. 제가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어머님은 제 마음을 모르시잖아요. 저는 어머님과 좋은 관계를 만들고 싶어요. 하지만 그러려면 서로 존중이 필요해요.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관계요. 제가 부족한 점도 많았을 거예요. 하지만 노력할게요. 어머님도 저를 며느리가 아니라 딸처럼 아니 한 사람으로 봐주시면 좋겠어요. 답장 기다리지 않을게요. 그냥 제 마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영자는 문자를 읽고 또 읽는다. 눈물이 난다. 며느리의 진심이 느껴진다. 영자는 그제서야 깨닫는다. 자신이 수진을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그리고 수진이 얼마나 참았는지, 이 아이가 정말 힘들었구나. 영자는 자신의 과거를 떠올린다. 시어머니 밑에서 울며 살았던 시절. 그때 자신도 이렇게 외쳤고 싶었다. 저도 사람이에요. 하지만 말하지 못했다. 그 시대에는 며느리가 참는 게 당연했으니까. 하지만 이제는 다른 시대다. 나는 내가 당한 것보다 나은 시어머니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영자는 자신의 기준이 잘못됐음을 인정한다. 더 잘해줬어야 했어. 수진이를 사람으로 대했어야 했어. 영자는 후회한다. 그날 밤 영자는 수진에게 전화한다. 여보세요? 수진이 받는다. 수진아, 나야. 어머니. 네, 어머님. 집에 올 수 있니? 어머니가 할 말이 있어. 지금요? 응, 지금. 부탁이야. 수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한다. 알겠어요. 수진이 집에 도착하자 영자가 혼자 거실에 앉아 있다. 민수도 없다. 영자가 수진을 앉힌다. 수진아, 앉아. 수진이 조심스럽게 앉는다. 영자의 눈이 붓다. 울었던 것 같다. 수진아, 어머니가 미안해. 영자의 목소리가 떨린다. 나도 시집 와서 울고 살았어. 시어머니한테 진짜 많이 당했어. 그땐 말할 데가 없었거든. 그냥 참는 게 며느리의 도리라고 배웠으니까. 수진은 조용히 듣는다. 근데 그땐 말할 용기가 없었어. 너처럼 당당하지 못했어. 영자가 수진을 바라본다. 너는 용감하더라. 내 마음을 말할 수 있잖아. 나는 평생 그렇게 못 살았는데. 영자의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 미안해. 너한테 너무 잘못했어. 수진도 눈물을 참지 못한다. 어머님, 나도 너처럼 존중받고 싶었어. 그런데 못 받았어. 그래서 그게 당연한 줄 알았나 봐. 며느리는 그렇게 사는 거라고. 영자가 흐느낀다. 근데 그게 아니었어. 며느리도 사람이야. 당연히 존중받아야 하는데. 어머님, 괜찮아요. 수진이 영자의 손을 잡는다. 저도 어머님 마음 이해해요. 어머님도 힘드셨을 거예요. 수진아, 고마워. 이해해줘서. 두 사람은 서로 껴안고 운다.
그동안 쌓였던 오해와 상처가 눈물과 함께 녹아내린다. 저도 같이 살고 싶어서 참은 거예요. 수진이 말한다. 어머님을 미워한 게 아니라 그냥 제 마음을 알아주셨으면 했어요. 이제 알았어. 늦었지만. 영자가 수진의 등을 토닥인다. 앞으로는 잘할게. 약속해. 그날 이후 모든 게 달라졌다. 영자는 수진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다. 더 이상 일방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다. 수진아, 오늘 저녁 뭐 해 먹을까? 뭐 드시고 싶으세요? 내가 먹고 싶은 거 해. 나는 다 좋아. 수진은 시어머니의 변화에 놀랐다. 설거지를 할 때도 영자가 함께한다. 어머님, 제가 할게요. 아니야, 같이 하자. 혼자 하면 힘들잖아.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설거지를 한다. 영자가 씻으면 수진이 헹군다. 예전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어느 날 수진의 친구들이 만나자고 연락한다. 어머님, 이번 주말에 친구들 만나도 될까요? 그래, 가서 놀다 와. 언제 만나? 토요일이요. 토요일? 그날 좋아. 마음껏 놀다 와. 영자는 흔쾌히 허락한다. 수진은 기쁘다. 민수도 변화를 느낀다. 엄마, 요즘 수진이랑 사이가 좋아지신 것 같아요. 응, 내가 잘못 생각했었어. 수진이 말이 맞았어. 뭐가요? 며느리도 사람이라는 거, 존중받아야 한다는 거. 민수는 어머니의 변화가 대견하다. 며칠 후, 새 식구가 모여 앉는다.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다. 우리 이제부터 규칙을 정하자. 영자가 먼저 제안한다. 규칙이요? 수진이 묻는다. 응, 같이 살려면 서로 약속이 필요하잖아. 좋은 생각이에요, 어머님. 수진이 동의한다. 세 사람은 종이에 규칙들을 적기 시작한다. 첫 번째, 집안일은 역할 분담한다. 두 번째, 개인 시간은 서로 존중한다. 세 번째, 중요한 결정은 함께 의논한다. 네 번째, 명절과 제사는 친정과 시댁을 공평하게. 이렇게 하면 어때? 영자가 물었다. 좋아요, 어머님. 이렇게 하면 서로 편할 것 같아요. 수진이 웃으며 대답한다. 민수도 만족스럽다. 우리 집이 이렇게 민주적이 될 줄 몰랐네요. 세 사람은 함께 웃는다. 다음 주말 제사가 있었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다. 영자와 수진이 함께 준비한다. 수진아, 이 나물은 내가 묻혀봐. 내 스타일대로. 정말요? 그럼 내 방식도 존중해야지. 수진은 자신의 방식대로 나물을 묻힌다. 수진의 친정 어머니도 함께 제사 준비를 돕는다. 사돈, 이리 오세요. 같이 해요. 영자가 먼저 손을 내민다. 고맙습니다. 수진 엄마는 감동한다.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대접이다. 세 여인이 함께 부엌에서 웃으며 일한다. 제사가 끝나고 친척들이 음복을 할 때 한 친척이 말한다. 영자 씨, 며느리랑 사이가 정말 좋아 보이네요. 그럼요, 우리 며느리 최고죠. 영자가 자랑스럽게 말한다. 어떻게 그렇게 잘 지내세요? 서로 존중하면 돼요. 며느리도 사람이잖아요. 식사 후 설거지를 할 때도 영자, 수진 엄마가 함께한다. 우리 셋이 이렇게 같이 일하니까 좋네요. 수진이 말한다. 그러게요. 이게 진짜 가족이죠. 영자가 웃는다. 앞으로도 쭉 이렇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수진 엄마도 덧붙인다. 저녁이 되어 가족들만 남았다. 영자는 주방으로 가더니 무언가를 가져온다. 직접 만든 잡채와 떡이었다. 수진아, 이거 내가 좋아하는 거잖아. 어머니가 만들었어. 어머님, 정말요? 응, 우리 며느리 먹으라고. 수진은 감동한다. 시어머니가 자신을 위해 음식을 만들다니. 고맙습니다, 어머님. 뭐가 고마워? 당연한 거지. 영자가 수진의 머리를 쓰다듬는다. 수진아, 이젠 내 의견도 묻겠다. 뭐든지 같이 결정하자. 네, 어머님. 민수가 두 사람을 바라보며 흐뭇해한다. 우리 집이 이렇게 평화로울 수 있구나. 당연하지. 서로 존중하면 되는 거야. 영자가 말한다.
엄마 변하셔서 정말 감사해요. 나도 배웠어. 수진이한테 용기 있게 말하는 거. 그날 밤 수진은 침대에 누워 하늘을 본다. 창밖으로 별이 보인다. 정말 달라졌어. 수진은 생각한다. 예전에는 이 집이 감옥 같았는데 이제는 정말 집처럼 느껴진다. 편안하고 따뜻하다. 며칠 후 수진은 영자와 함께 카페에 간다. 둘만의 시간이다. 수진아, 커피 마시면서 얘기 좀 하자. 네, 어머님. 카페에서 영자가 말한다. 수진아, 내가 용기 내줘서 고마워. 예. 내가 말하지 않았으면 나는 계속 그렇게 살았을 거야. 어머님도 고마워요. 제 말을 들어주셔서. 당연한 거야.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어. 영자가 수진의 손을 잡는다. 앞으로도 불편한 게 있으면 말해. 참지 말고. 네, 어머님. 저도 어머님 마음 헤아리려고 노력할게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짓는다.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아니라 한 사람과 한 사람으로 마주한다.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관계. 그게 진짜 가족이었다. 화면은 천천히 페이드아웃 되며 내레이션이 흐른다. 며느리의 반란이 시어머니의 눈물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반란이 아니라 대화였고 갈등이 아니라 이해였습니다. 서로 다른 세대, 서로 다른 상처를 가진 두 여인이 진심으로 마주했을 때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참는 것보다 말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듣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수진과 영자는 그 용기를 냈고 결국 행복을 찾았습니다. 당신의 가정은 어떠신가요? 혹시 참기만 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오늘 용기를 내보는 건 어떨까요? 화면에는 수진과 영자가 함께 웃으며 시장을 보는 모습이 비친다. 민수도 함께 있다. 세 사람은 행복해 보인다. 진짜 가족 같아. 드라마는 이렇게 따뜻하게 끝이 난다. 며느리의 반란이 시어머니의 눈물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반란이 아니라 대화였고 갈등이 아니라 이해였습니다. 이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